이제 함수라는 새로운 수를 배우는 대수 단원이기 때문에 정의와 계산으로 배운다. 연산이죠. 연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합성함수고 하나는 역함수다. 역함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역함수는 합성함수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배우는 함수 간의 연산은 합성함수다. 그렇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모두 단원 구조를 대수적 관점과 기하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대수적 관점, 기하적 관점, 그리고 역함수에 대해서 대수적 관점, 기하적 관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역함수의 기하적 관점을 하면 함수론 전체가 끝난다. 함수론이라는 단어는 졸업할 때까지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길 바래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분리형과 일체형이 있었는데, 분리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푼 적이 있죠. 해설지를 나눠줬는데 일체형으로 그래프를 그린 후에 풀었는데, 선생은 분리형으로 풀었다. 그런데 그 예제가 재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난이도 최상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선생 풀이가.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선생 풀이가 핵심 아이디어여서, 그래서 기출 풀이를 하고 있는데,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고3 수업에서 이제 그걸 할 차례거든. 그때 그 문제 자체를 예제로 들어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되도 않는 수업 계획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고3한테도 사용되는 문제다. 고3이 삐리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고3 이과의 80%가 내신이 1점대예요. 1점대. 그런 애들한테도 그 문제를 풀리면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만큼 그 문제 풀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낸다는 별 문제가 아닌데, 풀이가 내가 설명하려는 평가원 29번 최강 킬러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더 많이 빈번하게 사용이 되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테니 잘 듣도록 하세요. 일단 박스와 연구 1, 2, 3번을 읽으라고 했죠. 기하적 관점의 첫 번째 주제는 y=x 대칭이야. y=x 대칭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고 역함수가 이렇다. 이 표기는 이 박스의 위쪽에 있는 역함수 구하기에서 결론으로 제시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어요.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왜 얘와 얘는 y=x 대칭이지? 결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걸 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얘와 얘는 왜 y=x 대칭이야? 제호 설명해 보세요. 쓰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옆에 재훈이. 옆에 너는 한 50점 정도 되겠어요? 너는 많아야 30점? 너는 마이너스 5점이 되겠어요?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옆에 얘와 얘는 왜 y=x 대칭인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빵점이고. 세민이
모르는 것 같아요. 빵점이에요. 너 그러니까 그 함수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했을 때 빵점이에요. 너 얘 그래프가 왜 y 코 x 대칭이냐고 이년아. 빵점이에요. 나는 예상이 돼. 니들의 지식 수준이 결과를 암기하는 수준이지 이해를 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시도했는데 지금 내가 점수를 직관적으로 준 결과 최고점이 50점이죠. 왜 제가 50점 최고점이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일부를 언급을 했어요. 나머지는 뇌피셜 씨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100점은 뭔데? 물론 내가 취재했으니까 내가 해설하던 게 너무 씨발 저기 이기적인 점수 기준 아니냐? 맞아. 오면 네가 가르치던가. 어때? 나와서 한번 수업해 볼게요. 한 20분 정도만. 어때? 창의적인 개소리 하시. 이거죠. 얘 역함수는 얘다. 정의에 의해서 얘다. 이게 언급이 돼야 돼. 근데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방향을 못 잡는다는 뜻이에요. 개나 소나. 참고로 이제 고3이 돼서도 예를 들면 역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치환적분 이런 것들을 킬러무랑으로 다루게 되는데 당연히 등장하죠. 이름이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함수의 정의가 필수적이거든.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역함수 하면 고2 이상부터 예를 들면 로그 함수,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던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갈 차례인데 지수함수, 로그 함수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수능에 나오면 무조건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주제가 그렇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런 데서 대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이거야. 뭔 말인데요? 내가 얘기했잖아. F 인버스 3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A라고 놓는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A는 3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 이게 뭐죠? A에 대한 방정식이다. 방정식을 푼다야. 무슨 말이냐? fx를 구해서 fx가 아니고 f 인버스 x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한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차이냐? 얼핏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하든 이거를 푸는 거든.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라면 이걸 풀어가는 방정식의 풀이가 역함수 구하는 과정과 수식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아라비아 숫자인데 여기에서는 문자. 그래서 그 연산의 대상이 아라비아 숫자냐 문자가 되느냐는 상당한 난이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거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역함수란 말이야.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 결론이 이게 역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뭐 한 거니? x와 y의 자리를 바꿨다. 교환했다. 기하적으로 이게 대수적이라면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니? 그래프가 y = x 대칭이다. 제가 50점이었던 이유는 얘를 3번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3번이 아니라 정의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했다라면 100점이 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와 얘는 대수적으로 x와 y의 자리를 바꿨다. y = x 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이 중요한데 요것들은 사실 고2 이상이 되면 그닥 중요하지 않아. 여기 내용 중에서 헷갈릴 만한 건 묻지 않아. 그냥 기본적인 거 묻지.
문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다 무엇에 대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라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여기. 이거 뭐? 대수적으로 x와 y의 자리를 봤고. 근데 뭐야? 기하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어디서 배웠죠? 도형의 이동 다루면서 배웠어요. 도형의 이동.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서 함수론이 도형의 이동보다 앞에 위치한다고 가정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해. 그러면 이 부분은 못 가르치죠. 왜냐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꿨다는 게 기하적으로 y x 대칭인 거를 배우는 게 도형의 이동 다루는데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함수처럼 교과서에 역함수의 그래프를 언급하는 부분은 통째로 삭제되는 거죠. 그걸 배웠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기하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기하의 최종 목표가. 이게 포인트지. 최종 목표가 뭐야? 기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더라도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최종 목표가 뭐야? 망하는 거야? 답변 안 하고 있는 게 망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 채민이, 최종 목표가 뭐야? 기하라는 과목의 최종 목표가. 이론이란 걸 공부를 좀 해. 큰 탐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장점은 이론이야. 뭐야? 위치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넓이를 구하세요도 결국 뭐 하는 거야?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니? 위치관계를 파악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그 문제에서는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시중에서 왕관법칙 이제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아니 평행한 두 직선은 됐고. 자, 이런 모양의 도형이 있다. 근데 이거랑 넓이가 같다. 넓이에 대한 문제인가?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무슨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지? 교점은 뭐? 점. 두 점은 뭐? 직선. 두 점은 뭐? 직선. 그럼 뭐? 얘랑 평행이다. 너한테 주어진 것은 넓이가 같다가 아니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이란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 넓이가 같다는 관계를 평행이라는 관계로 바꾸는 생각은 상위권들이 하는 거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거 외웠어야 되는데 병신아 지금 수학이 암기 과목이야. 암기한다고 이게 보이니?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가? 라는 거지. 양에 대한 이야기. 이건 양에 대한 얘기잖아. 넓이가 양이란 말이야. 양에 대한 이야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 이게 교육 방향이고 문제풀이의 방향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한 문제들을 계속 살펴보고 그런 습관이 들었을 때 그런 습관이 든 사람이 이런 이제 지식을 장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그때 뭘 배우니? 양을 배우잖아. 양 뭘 배우는데? 원주의 길이는 2파이r이다.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관계는 중3 때 원을 다시 배우잖아. 그때 뭘 배워? 하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 다음에 각의 원주각의 크기는 어떤 관계이다 라는 위치관계를 배우잖아.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는 원만 등장해. 그런데 중학교 때는 원과 직선이 등장을 한다고. 각의 정의가 뭐야?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이거 위치관계라고. 얘랑 얘의 위치관계. 여기는 중학교 때는 이런 그림이 없어. 근데 그런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나요? 기하의 최종 목표가 위치관계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위치관계의 기준이 뭐야? 채민이. 아깝게 1등급을 놓쳤다라고 얘기하는데 2학기 때는 아깝지 않게 1등급을 놓칠 예정이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발상이 없어. 위치관계의 기준이 뭐야? 전현성.
그것도 마찬가지야. 너는 이론에 관심이 없어. 기발한 문제를 빨리 푸는 거, 남들보다 빨리 푸는 것이 네 뭐 생존의 이유인 것처럼. 막 무조건 빨리 해. 무조건 빨리 하고 막 틀려, 막. 옆에. 교점이죠, 교점. 이거는 모든 기하 단원의 방향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게 이 얘기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거야. 그런데 왜 일로 바꿔? 하면은 정의역은 X로 표현하는 게 관례이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헷갈림이 덜하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도 배웠니? 정의에서. 그래프도 배웠죠.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거든. 그런데 이게 그래프가 뭐 기하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거든. 그러면 지금 네 발이 어디로 담겨졌어? 기하에 담겨졌다고. 기하는 이거야.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야. 뭐와 뭐의 관계.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그래서 언급이 되는 거라고. 합성함수에서는 위치 관계를 따로 언급하지 않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이 연결고리가 없잖아. 이 연결고리가. 이해 갔나? 알겠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저 연구 1, 2, 3번에서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고 니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위치관계는 뭐냐 하면 수학은 뭐? 수학은 뭐냐고. 뭐라고? 수학은 논리학이죠. 논리학은 뭐? 같은 것을 찾는 거죠. 무슨 말이야? 하면 이거지. y 콜 fx의 그래프와 y 콜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뭐? 위치 관계가 우리 관심사야.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사가 넘어가는 거라고. 그럼 같은 말이 뭘까? 하면 y 콜 fx의 그래프와 뭐의 위치 관계야? 어? 뭐의 위치 관계야? y는 x의 위치 관계랑 같은 말일까? 그냥 직관적으로 듣겠어요. 같은 말일까? 이게 이제 관심사로 간다고. 그럼 y 콜 x는 왜 등장을 하는데? y 콜 x 여기 y 콜 x잖아. 그리고 이 흐름은 이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뭐 대 뭐야? 뭐 대 뭐니? 뭐 대 뭐야? 뭐 대 뭐야? 이게 이론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뭐 대 뭐야? 뭐 대 뭐니? 이게 네 발상의 한계라고. 뭐 대 뭐야? 찐따 같은 거. 곡선 대 곡선이야. 이게 심화 이해가 얘는 곡선 대 곡선이야. 선생님, 직선 대 직선. 직선 대 직선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프가 직선이면. 그렇지. 그러면 직선 대 직선을 가정해봐. 이게 문제가 되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두 직선, y 콜 x 대칭인 두 직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니? 아니잖아. 그런 두 직선, 그리고 그게 1차 함수야. 그러면 전혀 이런 걸 생각할 이유도 없어. 너무 단순해서. 얘가 언급하고 있는 건 원래 함수가 곡선일 때 역함수는 봐봐. y 콜 x 대칭. 저 대칭 이동은 무슨 이동이야? 네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너는 2학기 때는 더 점수가 1학기보다 높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지. 네 생각과 네 이 지식 수준이 너무 불일치하잖아. 점수가 똑같이 그렇게 불일치하게 나올 거야. 공부를 해,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뭐 물었냐, 그런데. 까먹었어, 이 새끼야. 너한테 야단치다가. 아, 대칭 이동은 무슨 이동이야? 합동 이동이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곡선이면 합동이야. 그러니까 얘도 곡선이지.
그런데 얘는 뭐니? 직선이야. 왜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곡선이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곡선 대 곡선의 위치 관계는 곡선 대 직선의 위치 관계로 바꾼다고. 학문의 흐름이 그래. 네가 그런 내한테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한테 배우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납득을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냥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식이 들어와야 이 지식이 탁탁탁탁 자리를 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 하면은 이걸 네가 읽으면서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이게 자리를 잡겠냐고. 나가리가 드는 거지. 내가 위치관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위치관계 일반적인 거 기하하면서 이거 몇 번을 강조했죠. 곡선 대 곡선의 위치관계는 이거 수능이야. 이 곡선을 언제 했니? 한 2차 함수의 그래프도 곡선이고 위치관계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게 이름이 나오는 단원이 교과서에 이 이름이 잠깐만 교과서 들고 왔냐? 들고 왔어? 너 들고 왔어? 개새끼야. 너 들고 왔어? 이런 씨발 병신 같은 것들. 너는 당연히 안 들고 왔지. 왜냐면 이 안 들고 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수업에 왜 오는지를 모르고 오는 거야. 뭐 5시가 돼서 오는 거지 배우려고 온 게 아니야. 개새끼들. 이 새끼도 안 들고 왔구나. 병신 같은 것들. 씨발 졸라 욕을 해줘야 뇌에 이렇게 여기에 고막을 울리는데 그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내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밀어주지 않으면 이게 도달을 안 하죠. 이게 이렇게 신경을 거쳐갖고 이 짧은 거리를 꺼내. 너도 안 들고 왔어? 뭐 어쩌라고? 같이 가줘? 학교에? 갖고 왔으면 꺼내라고. 거기서 2차 함수 펴봐. 그래서 직선과 위치관계 찾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나왔지? 잠깐만. 쏘리. 이거 빠질 게 있니? 지금 이게 있잖아. 근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밑에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말고 직선의 위치 관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식 같은 거더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위치 관계. 이 위치 관계가 학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내가 설명을 당연히 했겠지. 이 띠부랄 새끼들아. 너는 왜 못 찾았냐? 찾았지. 위치 관계. 이름이 위치 관계라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대충 적는 게 아니고 원의 방식 펴. 찾냐? 위치관계 찾았냐? 이름이 위치관계라고. 정신들아. 그러면 이게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지. 지금 두 문장의 같은 점이 뭐야? 뭐와 직선의 위치관계야. 이게 위치관계의 기본이야. 이 병신들아.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데? 멀쩡한 이거를 왜 이렇게 바꾸는데? 왜 이렇게 바꿔서 수학은 뭐 놀려 같은 걸 찾는다. 뭐 그건 알겠는데 왜 이걸로 바꿔서 찾는데? 직선이야, 직선. 교과서 갖고 와라. 다음번에는 가만히 말로만 욕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갖고 오세요. 친구 걸 훔쳐서 갖고 오든 뺏어서 갖고 오든.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면 되잖아요. 봐봐. 몸이 편하니까 안 하잖아. 네가 행동으로.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은 네 뇌에 안 남아. 절대. 뭔가 불편하고 해야 남는다고. 그리고 그건 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 그래서 순자가 인간의 족같은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존나게 그냥 조금이라도 띠꺼우면 다 뒤져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법치주의지, 법가. 뭐
뭐 인정이고 뭐 나발이고 없고 그냥 정해진 대로 해서 안 되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그 법과로 국력을 키워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나머지 나라 인정이 어떻고 이러다가 다 진나라한테 짓밟혔지. 그래야 효과가 있어, 인간은. 그래서 직선이라고. 내가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지. 그러면 진짜 같은가? 그냥 얘를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는가? 안 돼요. 이 얘기가 결론이지. 그리고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하잖아. 안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안 돼서 이게 나오는 거지. 얍삽한 내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여기 지금 존나게 적혀 있는 게 뭐야? 그래프잖아.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 결론을 암기해서, 암기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일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 그럼 이게 뭐 하냐면은 풀 때마다 그래프를 너무 단순하고 쉽거든? 풀 때마다 이거거든? 그리고 네가 학교 시험에서 틀릴 거는 풀 때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 딱 낼 거거든. 이게 몇십 년간 반복돼. 병신들한테 항상. 그래서 맨날 맞다가 학교 시험에 와서 틀려. 몇십 년 반복되는 거야. 왜 생각을 했는지 얘기했어요. 자, 나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y x에 대해서 네가 그냥 읽고 자 알겠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쭉 흐름을 얘기했어요. 참고로 이게 킬러 문항을 풀 때 사고 방식이에요. 킬러 문항은 너한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계산하길 원해. 그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문제를 읽고 시작도 못하는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적혀있니? 암기를 묻는 거야. 네가 교과서를 어떻게 다 암기하니? 그리고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보니? 암기는 절대 알아볼 수 없어. USB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저장해도 판단 능력이 전혀 없어, 기억장치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지. 이거 아닌 경우가 뭐니? 아닌 경우가 뭐니? 알아두세요. 아닌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원래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y꼴 fx다. x축과 y축은 가상으로 하세요. 그럼 y꼴 x가 이 정도를 지난다고 하자. y꼴 x의 대칭되게 그리자. 얘를 대칭되게 그려. 얘를 대칭되게 그려. 대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교점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와 얘랑 얘의 관계가 같지 않은 경우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고 너무 다양하게 질문을 해. 강남권에서는 이렇게도 질문하는데 뭐 너무 다양하게 질문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이 밖에 있을 때는 여기 위에는 반드시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질문. 여기에 교점이 있고 여기에 교점이 있는 경우라면 y = x에는 적어도 한 개의 교점이 있나? 방금 내가 질문한 건 심지어 선행을 하는 사람도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강남권에서는 그런 걸 그냥 내신으로 항상 내. 고1 때. 엄밀한 수학적 근거는 수학2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배우는 사이값 정리, 연속함수일 때만 그렇다라는 사이값 정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고1 시험에서 그런 걸 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 그런데 그 교점이 y = x 위에 있지 않다. 이때 y = x 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교점이 있는가?
거짓. 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원래 함수 자체가 불연속인 경우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데 1대1 되는 게 있나요? 있지, 얼마든지. 근데 여기서 불연속이 갑자기 끼어들죠. 근데 강남권에서는 뭐 그게 일상다반사예요. 너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죠. 과학보도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기초라고, 이런 거는. 그러면 또 여기서 이거 일단 이해 갔죠? 알아두세요. 여기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건 얘는 y 콜 x 위에 있어.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있니? 선생님이 묻는 요지가 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뭐 어디 위에 있고 파란색 위에 있지, 하얀색 위에 있지. 얘는 y 콜 x 위에 있다. 얘는 어디 위에 있니? 이런 게 수능에서 묻는 거야. 그냥 시험 현장에서 묻는 게 이런 거야.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이제 그 다음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를 물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저기 뭐 나중에 한번 직접 문제를 봐줘야 돼. 내가 자꾸 수능하고 말로만 하고 안 보여주는 이유는 봐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그 문제인지. 그래서 가급적 니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같이 보려고 하고 있죠. 어디 위에 있느냐? 어디 위에 있니? 얘는 이 위에 있어요. 얘는 어디 위에 있니?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당연히 이게 두 점은 뭐야?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있지. 왜? 대칭이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 한다고. 니는 그냥 보고 있다고. 왜? 너는 이론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칭 상황이란 걸 까먹고 그냥 보는 거야. 뭔가 이렇게. 네 머리는, 네 머리 뇌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다죠. 여기 하나, 여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대칭 상황이란 말이야. 대칭 상황. 그럼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두 점은 뭐? 두 점은 뭐? 두 점은 선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이제 조합이 막 되기 시작하지?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게 고난도 문제 풀이법이에요. 네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지. 그럼 이거는 뭔데? 이 방정식 불러봐. x 플러스 y는 k 정도가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죠. 그때 이 직선을 뭐라 부를까? 뭐라 불러? 수직 이등분선이죠. 두 점은 선분.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중학교 수준의 기초야. 그리고 이런 게 발상이야. 그리고 이런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내가 말한 게 그런 발상들의 전부를 내가 못 수업에서 얘기하고 있나?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수학의 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시간도 없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중에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생각해.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니는 뭐야? 원래 함수 역함수로 y 콜 x 대칭. 그게 딸랑 끝이죠. 그리고 학교 시험 보러 가니까 뒤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암기하라고 제시한 게 아니야. 네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납득을 했으면 니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하고 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둬야지.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라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너한테 이전에 충분히 강조하고 이거 할 때 아까 곡선, 직선 빨간색으로 적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도 지금 두 군데를 수학의 원리에서 자 페이지 펴봐 하면서 비교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사고방식을 다 이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배울 시간은 이제 거의 그냥 없어요. 이제는 이용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없는 사람은 도트되기 시작하겠지, 이제. 그게 고2 되면서 최종적으로 수포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머릿속에 이제 뭘 갖고 있느냐면 원래함수와 역함수 했을 때 요 두 직선은 세트로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발상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세트야, 한 세트. 곧 보게 될 거야. 심화 수업에서. 이게 한 세트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를 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나는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기하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복습이 방금 끝났어요. 공부를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갖고 5시 돼서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야. 5시 돼서 온 게 아니고 배우려고 와야 돼.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갖고 온다는 생각도 안 나는 거야. 2점을 봐도 연결하겠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갔죠? 알겠니? 그리고 이 직선들은 다 의미가 있는 직선은 그냥 똑바른 선, 이게 아니고 그 문제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이거 뭐라고 그랬니?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그럼 이 점은 뭐겠니? 수선의 발. 어려운 문제는 이 수선의 발과 얘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거지. 이제 이거는 말로만 하겠어요. 연속함수일 때는 얘랑 얘 사이에 반드시 얘가 있어요. 연속함수가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연속함수가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이런 일이 주로 벌어지는 함수가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점은 y=x 위에 있다. 이런 거 쓰레기 지식이에요. 그런데 강남 보는 사람 막 이게 이제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나는 감소함수 이런 지식을 외워두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 일로 바꿔서 생각하려고 하다가 뒤지지 말고 할 때마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하게 돼.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갖고 이걸 배워서 적고 가갖고 시험 기간 때 기억, 미음, 시옷, 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고력을 키우라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보겠어요. 이것의 주제는 축대칭인데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역함수의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역함수의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축, Y축이 있다. 이게 그래프다.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고 원소가 한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순서쌍이야. 순서쌍은 뭘 의미하니? 먼저고 나중이야. 먼저고 나중. 그럼 파란색이야. 그럼 빨간색은 뭐니? 여기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요. 알겠죠? 이게 역함수예요. 얘가 F면 F 인버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그래프가 간다. 1대1 대응이죠. 그랬을 때 얘가 y=fx다. 이걸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y축, 이걸 x축이라 하죠. 그래서 이름을 축대칭이라 했어요. y=x에 대하여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이 좌표축을 대칭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함수가 되느냐 함수식이 y=f 인버스 x가 돼요. 알아서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드모르간 법칙 같은 거거든. G 서클 F 인버스가 된다. 맞죠? G 서클 F 인버스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 얘는 어떻게 생각하니? X축, Y축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면 그래프는 생략하겠어요. 그래프가 뭐가 돼? 그래프의 함수식이 F 인버스 X가 된다. 정역이 3과 6이다. 그래서 3, 6 대충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뭐 거기 대충 있죠. 어떻게 가니?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세요. 오케이? 그럼 얘가 뭔데? F 인버스 X의 치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뭐야? G로 간다. G는 어떻게 되죠? G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각각이 뭐야? 작은 놈이 이게 A죠. 이게 B예요.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라고 풀라는 문제다가 되겠어요. 이해갔나? 이해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기서 어정쩡하게 손드는 학생 중에는 이게 있어요. 뭐 아직까지 이렇게 바꾸면 노란색 자체가 얘 노란색 자체 함수식 이해가 된다는 거 긴가민가 하는 학생이 있는데 손 들고 있는 찐따도 있어요.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알겠죠? 얘는 딱 그 구조로 출제한 문제다. 이 사고방식은 수능 킬러 문항에서도 사용이 아주 스무스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정리해보면 역함수의 기하적 관점에서는 네모 1번, 네모 2번 나눠서 했죠. 네모 1번은 그래프를 y x 대칭 이동한다. 네모 2번은 좌표축을 y x 대칭 이동한다. 어느 쪽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을 사용하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문제 풀이를 누적해 가면서 이건 모든 이론에 똑같은 거야. 이론 자체가 특정한 문제의 풀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쌓고 난 다음엔 그 이론을 연습을 통해서 연습이란 누적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지. 미세 조정을 해서 얘는 이 이론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누적을 시켜야지. 해당 이론에다가. 그럼 이론이 없으면 어디에다가 누적을 하니? 어디다 누적을 안 하죠. 그냥 아무데나 막 쌓아두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데 출력할 때 매우 곤란이 된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그게 이전에 내가 풀었던 문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냥 두 문제가 다 네 머릿속에 있어도. 가 되겠어요. 그게 이론이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